다음 분 이분입니다. 김상조 재벌,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후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 위장 전입의 덫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명된 장관 자리가 공정이지 않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보니까 두 번이나 위장 전입을 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그 아이가 들어갈 때인 1997년에 구리 아파트에 거주를 했는데 네. 부인하고 그 아들만 서류상으로 이제 그 소위 그 예, 저 화면 한번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뭐 저 교육 학군 좋다는 대치동 갔다가 또 목동 갔다가 대치동 갔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교육 일본제라고 할 수 있는 2002년에는 이제 대치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둘째 가면 서러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주소지로 변경을 했는데 통상 우리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세를 사는데 전세를 한다고 하면 보통 2년은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2004년 갔다가 2005년으로 한 번에 옮겼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무슨 다른 사연이 있는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지금 뭐 닭 한 마리에 어떤 빵 한 조각의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치동과 목동이라는 어떤 정치적 어떤 교육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이제 해명을 저희가 좀 봤더니 미국 연수를 위해서 이제 전셋집을 비워야 하다 보니까 또 목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서 대치동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소를 옮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그러니까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언론에 해명을 하고 있고 또 네.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만큼 조금 국민적 입장에서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장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게 논문 표절에 관한 부분일 거고요. 예. 특히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러한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들을 명시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재별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검증 문제는 보다 날카롭게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저께 있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름대로의 사과 해명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의도성, 반복성이라는 얘기도 살짝 좀 꺼집어내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과정 속에서 위장 전입이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앞서 파락군 얘기를 하게 됐지만 이 강남에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라는 그 동네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권의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 공세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정말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국회 여당, 야당이 있는 의원들 앞에 명쾌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 있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김상조 후보자는 뭐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이 나름대로 해명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김상조 후보자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의 후보이면서 또 재벌 개혁을 참 그렇습니다. 많이 부르짖었었거든요. 예.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겁니다.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관련해서 이분은 지금 그런 거죠. 본인 잘못이 없다는 거죠. 본인은 뭐 의도도 없었고 아무 잘못이 없다. 기본적으로 비난받을 일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취지인 것이죠. 일단 그 주민등록법 외견상은 위반 어떤 취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윤리성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적법하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항변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위장 전입 문제와 함께 본인의 진술의 진실성의 문제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에 상당 부분 홈러가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장 전입 불법 위법 불법은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딱히 잘못이 없다. 정부에서도 비난받을 일 아니다. 그럼 법이 잘못됐네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무슨 위반을 됐으니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국민은 뭡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실정법 위반은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김상조 교수의 같은 경우 후보자 같은 경우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밝혀지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는 의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이것도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위장 전입을 해서 좋은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상조 교수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가니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옮겼다라는 그런 해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김상조 후보자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장 전입 문제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낙마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다만 문제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이런 명패 때문에 앞으로 이 위장 전입 아니다 기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로 간다면 김상조 교수의 이 문제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네. 지금 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로서 연말정산을 이용을 했을 텐데 지난 몇 년 동안 1년에 이제 1억 이상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할 때 정말 영수증 하나까지도 다 모아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 현금을 썼다는 얘기인데 현금을 써도 현금 영수증 받아서 영수증도 소득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현금을 써서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공제에 더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현금 있는 영수증을 거고요. 발급받지 않고 정부의 네.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을 좀 더 내고 싶었던 모양이죠. 예. 이제 이런 문제는 정확히 좀 사전에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연말 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 꼼꼼히 챙겨요. 그쵸.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데 보통 일정 수준의 이제 이 연봉이 1억 이상, 지금 김 후보자도 1억 이상 그쵸.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지만 연 300만 원 정도 공제를 받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신용카드 내역이 없다고 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저거 뭘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확대 해석하는다는 그렇네요. 의미도 좀 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썼어도 본인이 그게 소득공제에 해당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고하지 거네요. 않고. 그러니까 다만 보통 보면 예. 어떻게 하면 아시다시피 원클릭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그 홈택스에 들어가지고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비록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비록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공제에 해당 덜 된다 하더라도 보통 클릭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출력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속에서 아마 25%가 안 되는지 되지 되는지는 않으니까. 아마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오늘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되거나 아니면은 허위가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특하시네요. 그렇다면은 예. 신용카드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출이 해프지 않다든지 네. 이렇게 판단할 굉장히 검소하거나 네. 혹은 신용카드 그렇네요. 사용으로 예. 인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가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좀 피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지 뭔지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제에 대한 혜택보다도 편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지출하는 경우들이 간단치가 않게 되는 거고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 중심으로 뭔가 소득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과거에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면 될 상황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저 사안은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어도 보입니다.
보내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상조 교수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가니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옮겼다라는 그런 해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김상조 그 후보자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장 전입 문제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낙마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다만 문제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이런 명패 때문에 앞으로 이 위장 전입 아니다 기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로 간다면 김상조 교수의 이 문제는 위험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네. 지금 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로서 연말정산을 이용을 했을 텐데 지난 몇 년 동안 1년에 이제 1억 이상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영원히 나세요.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할 때 정말 영수증 하나까지도 다 모아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영원인 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 현금을 썼다는 얘기인데 현금을 써도 현금 영수증 받아서 영수증도 소득 공제하지 안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현금을 써서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공제에 더 효용성. 정말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국회 여당, 야당이 있는 의원들 앞에 명쾌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 있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김상조 후보자는 뭐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이 나름대로 해명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김상조 후보자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의 후보이면서 또 재벌 개혁을 참 그렇습니다. 많이 부르짖었었거든요. 예.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겁니다.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관련해서 이분은 지금 그런 거죠. 본인 잘못이 없다는 거죠. 본인은 뭐 의도도 없었고 아무 잘못이 없다. 기본적으로 비난받을 일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취지인 것이죠. 일단 그 주민등록법 외견사 다음 분 이분입니다. 김상조 재벌,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후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 위장 전입의 덫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명된 장관 자리가 공정이지 않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보니까 2번이나 위장 전입을 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그 아이가 들어갈 때인 1997년에 구리 아파트에 거주를 했는데 네. 부인하고 그 아들만 서류상으로 이제 그 소위 그 예, 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뭐 저 교육 학군 좋다는 대치동 갔다가 또 목동 갔다가 대치동 갔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사교육 일본제라고 할 수 있는 2002년에는 이제 대치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둘째 가면 서러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주소지로 변경을 했는데 통상 우리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세를 사는데 전세를 한다고 하면 보통 2년은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2004년 갔다가 2005년으로 한 번에 옮겼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무슨 다른 사연이 있는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지금 뭐 닭 한 마리에 어떤 빵 한 조각의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치동과 목동이라는 어떤 정치적 어떤 교육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이제 해명을 저희가 좀 봤더니 미국 연수를 위해서 이제 전셋집을 비워야 하다 보니까 또 목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서 대치동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소를 옮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그러니까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언론에 해명을 하고 있고 또 네.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만큼 조금 국민적 입장에서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장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게 논문 표절에 관한 부분일 거고요. 예. 특히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러한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들을 명시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재별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검증 문제는 보다 날카롭게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저께 있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름대로의 사과 해명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의도성 반복성이라는 얘기도 살짝 좀 꺼집어내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과정 속에서 위장 전입이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앞서 파락군 얘기를 하게 됐지만 이 강남에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라는 그 동네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권의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 공세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은 위반 어떤 취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윤리성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적법하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항변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위장 전입 문제와 함께 본인의 진술의 진실성의 문제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에 상당 부분 그 홈로가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장 전입 불법 위법 뭐 불법은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뭐 딱히 잘못이 없다. 정부에서도 비난받을 일 아니다. 그럼 법이 잘못됐네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무슨 위반을 됐으니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국민은 뭡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실정법 위반은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김상조 교수의 같은 경우 후보자 같은 경우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밝혀지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는 의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이것도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해서 좋은 학교로 자녀들을 보하기